자, 14강의 단어의 의미 종류 저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이거 여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이제 언매라는 과목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전을 찾다 보면 사전에 어떤 중심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주변적 의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맵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전에 찾았어요. 그랬더니 가로 1부터 가로 5까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이때 첫 번째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사전에서 이렇게 등재를 하거나 이걸 찾는 사람이 똑같이 우리가 편의상 처음에 있는 걸 뭐로 보고 중심적 의미로 보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뭐로 보자? 자, 이런 걸 우리 여기서 주변적 의미.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다이 관계. 다이어가 되는 겁니다. 다이어.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중심적 의미란 하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이며 그 다음 어떤 의미를 갖는다? 자, 이것이 핵심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이것을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맵다일인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더 많은 단어의 주변적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번에 개념적 의미 그리고 연상적 의미, 주제적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자, 개념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아까 그 위에 맵다처럼 사전에 풀이된 중심적이고 핵심적 의미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요. 자, 학교의 예문을 드러났네요. 자, 그리고 연상적 의미란 자, 이건 연상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는 서로 대립적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적 의미에 덧붙어서 자, 연상되는 의미. 그래서 개념적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위에 있는 저 사전적 의미에서 덧붙어가지고 저기서 연상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함축적 의미로서 우리가 개념적 의미 외에 연상이나 관습에 의해 갖게 되는 의미를 우리는 뭐라 한다? 함축적 의미라는데 자,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자는 어떻게 해요? 꼼꼼하고 감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죠? 여기 예외도 있어. 근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을 보시면 흰색은 검정색에 비해서 뭔가 순수하고 평화롭고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도 갖게 되죠. 뭐 검정색도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 의미란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을 드러내는 의미로 지리적인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방언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방언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우리가 어떤 세대에 따라서 또는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성별에 따라서 자, 또는 직업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요새 뭐 신분 같은 거 거의 없지만 자, 이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를 쓴다면 이게 바로 사회적 방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표리라는 말은 원래 자, 법표자에다가 속리자를 써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물체에 뭐로 해석하면 돼? 우리가 보통 겉과 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쓰이지만 이게 궁중에서 만약에 쓰였다 그러면 이때 뭐로 쓰였다고요? 의복의 겉감과 안감. 겉과 있으면 안감이 따로 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의미할 때도 표리라는 말을 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사회적 방언에 해당이 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정서적 의미란 주로 구어에서 구어라는 건 문어와 반대로 자, 일상적으로 말하는 툴을 구어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가 반영된 의미로 감정적 의미라고 합니다. 참 잘했네 의미가 이 참 잘했네 의미가 자, 말을 부드럽게 할 때는 뭐로 쓰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단어를 우리가 좀 부드럽게 했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자, 매우 흡족한 이런 태도를 지니지만 약간 비아냥거리는 아까 우리 비아냥 한번 했었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놀리는 듯한 말할 때는 불만스러운 태도를 드러낼 때도 참 잘했네. 이거 반어적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사적 의미는 원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송이 하면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한씨고 이름이 송이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고유어 이름 같은 거 질 때 이렇게 짓죠? 무슨 우리말 이름 질 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뭘 연상해요? 만약 꽃을 연상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반사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어적 의미라고 했는데, 자, 연어라는 것은, 자, 이때 연자는 연결되다 할 때 쓰는 연자입니다. 어떤 단어가, 특정한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갖는 의미. 자, 그래서 다른 단어와 함께 배열된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짙은 눈썹하고 짙은이는 안개. 똑같은 짙은인데 눈썹하고 연계가 되면 빛깔이 좀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짙은 안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욱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연어적 의미가 되고요. 자, 주제적 의미는 자, 어순이나 강세, 우리가 그걸 강하게 악센트를 주거나 이런 변화 등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특별한 의도를 담은 의미를 자, 우리는 뭐라 한다? 주제적 의미가 되는데 자, 나도 돈은 있다 이걸 돈은 나도 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뭘 강조하는 거야? 자, 이 돈을 앞으로 뺨으로써 바로 이 돈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갑니다. 자, 이 연상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대립되는 함축적, 사회적, 정서적, 반사적, 연어적 의미를 다 포괄을 합니다. 되게 좀 범위가 넓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개방적이며 가변적. 가변적의 뜻이 뭐였죠? 가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불변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고. 가변은 반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여기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의미를 낳는 요소가 뭐냐? 자, 그 사람의 말, 어조, 말투, 또는 색이나 길이, 또는 억양이나 음색에 따라서도 이 정서적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사람의 말투나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어적 의미는 동사의 경우 그것과 어울리는 목적어나 부사. 우리 아까 본받다 할 때 본을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 다음 예에서 아래로 갈수록 동사의 연어적 의미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여기 있는, 자, 머리를인데, 자, 머리를 빗다가 머리를, 손등을, 배를 쓰다듬다. 더 확장됐네요. 자, 그 다음에 깎다는 머리를, 손톱을, 나무를 뿐만 아니라 과일을, 값을. 여기까지도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가다라는 단어는 철수가, 겨울이, 진작이와 같이 여러 주어들이 쭉 와서 가다, 서술어가 이렇게 연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칠게요.